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피가 간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간의 색깔이 피 색깔과 같았기 때문으로 음식의 영양분이 간으로 가서 피를 만들고 이 피가 심장에서부터 온몸으로 보내지는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1628년에 윌리엄 하비가 피가 간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하면서 재사용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순환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몸 안에서 혈액이 도는 통로인 혈관의 길이는 약 12만여 킬로미터로 이를 쉽게 생각하면 마라톤 풀코스인 42.19km를 2,800번 뛸 수 있고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혈액이 이렇게 긴 거리를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은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현상으로 혈액이 심장에서 출발해 신체 내 조직과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면서 각종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분배되게 됩니다. 혈액이 혈관으로 원활하게 순환해야지만 인체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뇌를 비롯한 체내 장기들은 혈액 공급이 몇 분만 안 돼도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혈액순환이 잘 되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내 몸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혈액순환 장애 5대 증상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확인해 볼 증상은 기억력 감퇴입니다. 기억력 감퇴는 주부 건망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기억의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깜빡거림 수준이라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방치할 경우 뇌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경우 혈액순환 문제로 혈관성 치매가 오기도 하는데요. 만약 뒷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자주 결리는 경우라면 뇌로 전달되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그럴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기력증이나 만성 피로로 인해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증상들 역시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혈액 속에는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경우라면 이런 피로물질은 배출이 되게 되는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이를 제때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손발 저림이나 시림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혈액이 손발 끝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물론 손발 저림 증상은 다른 질환에 의해 생길 수도 있지만 저리면서 시리거나 붓기까지 있는 경우라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운동을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운동도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지만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려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심박수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거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되듯이 운동 역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는 심박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숨이 턱에 차서 곧 쓰러질 정도로 심하게 운동을 했을 때 심장이 뛰는 맥박수를 최대 심박수라고 하는데요. 적합한 운동 강도는 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에 해당하는 맥박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심박수 측정을 간편하게 하려면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령 40세의 건강한 사람이 처음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220에서 40을 뺀 180이 1분당 최대 심박수인 셈입니다. 즉 이 경우 180에 60에서 80% 정도인 108에서 144 사이의 맥박이 뛸 정도로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끝나면 힘들기 때문에 운동을 마무리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격렬한 운동 이후 정리운동 없이 갑자기 쉴 경우 혈액순환이 정체되거나 심박수가 증가해
호흡기 내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동 전 심박수로 회복되지 않아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이 오랫동안 뻣뻣하게 되어 피로감이 오래가게 되고 근막통 등의 근육 관련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이 늘어난 정도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근방추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리운동을 통해 긴장된 신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이 근방추의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어 근육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항부정맥 등의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 등의 부상 방지에도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정리운동의 경우 유산소 운동을 점진적으로 느리게 한 뒤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없다면 짧게라도 이런 운동을 해주셔야 위의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신욕을 통해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신욕은 몸을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신욕을 하면 혈압과 맥박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수족냉증이 있는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반신욕을 한 뒤 휴식을 취할 때 인체의 산소 소비량이 15%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산소 소비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반신욕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물의 온도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40도 이상의 물에서 반신욕을 하는 경우 오히려 혈압과 맥박의 변화가 커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반신욕을 할 때에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에서 38도의 물에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경우 명치와 배꼽의 중간까지만 담그고 팔을 비롯한 상체는 물 밖으로 내놓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몸에 최소한의 수압만 가해지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이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위를 많이 느끼는 분들이라면 상체에 수건을 걸쳐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20에서 3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0에서 30분은 해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해주는 것이 좋고 그 이상의 횟수나 시간을 늘릴 때에는 오히려 피로가 더해지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 건강이 전신 건강이란 말도 있죠. 만약 몸의 절반을 담그는 반신욕을 하기 번거롭다면 족욕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발을 40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등 몸의 전반적인 건강 기능이 증진되게 됩니다. 오늘은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과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